한일 양국 여러분들의 도움과 관심 속에서 한일 비례대화는 금년에 열 번째 행사를 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모처럼 한일 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이는 속에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금년에는 미중 대립 속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한일 양국의 여론조사를 기초로 변화하는 국내외 현실을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검토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진행될 토론 과정에서 앞으로의 10년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한 세대를 의미하는 30년을 내다보면서 몇 가지 신경을 써야 될 세 가지 미래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전략적 경쟁을 보다 장기적으로 전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 기술, 규범, 군사 문제 무대에서 치열한 각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지구적 인도태평양 네트워크는 21세기의 새로운 작동 체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앞으로 진행될 21세기 세계 질서에서 현재와 같은 미중 전략 갈등이 더 심화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복합 무대는 새로운 위기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 기술 위기, 민주주의 위기, 핵 위기, 그리고 생태 위기에 직면해서 인도 태평양 질서는 공멸과 공생의 막다른 선택의 기로에서 개체와 전체의 생존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과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30년, 앞으로 10년 후인 2030년대에 들어서면 대체로 6만 달러 수준에서 같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군사비를 GDP 1% 수준으로 유지하면 GDP 2.6%를 지출하고 있는 한국의 군사비는 일본의 군사비보다 많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양국의 건설적 노력과 함께 개별 이익과 공동 이익을 명실상부하게 상호 존중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과 일본은 흔히 MZ세대라고 하는 MZ세대라고 부르는 신세대의 본격적 등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세대의 등장은 단순한 생물학적 교체가 아니라 사고와 행동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이분법적 사고와는 다른 디지털 시대의 복합적 네트워크 사고의 등장과 함께 한일 관계를 바라다보는 양국의 시선에도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향후 10년 예상됩니다. 미중 대립 속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 한일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새롭게 맞이할 세 가지 미래도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환영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먼저 이 미래 대화가 이번에 10회차를 맞이한 점에 대해서 제가 축하의 말씀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구도님 포함해서 겐론 MPO 여러분들 그리고 그 지식인 여러분들 그리고 또 EAI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신각수 대사님 포함한 여러 한국의 참가자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기여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10년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면 앞서서 구도님과 그리고 하영선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제 정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할까요? 뭐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등장을 했고 그리고 국가 지역 등의 아이덴티티가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글로벌리즘, 영국의 EU 탈퇴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대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봐야 될 것입니다. 한일 관계를 단순하게 양국 간의 차원에서 파악해야 되는 그런 시기는 완전히 지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는 것을 다원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하영선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다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이 우리가 향후 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과거 10년을 되돌아보면 한국 분들께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일본의 국내 상황에도 크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구통일교 문제도 있고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일본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그 불안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국민의 그 대한 감정 그리고 대중 감정, 중국 한국에 대한 감정도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면 악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이럴 때는 정치적으로 어떤 대담한 이니셔티브를 발휘해라라고 해도 상당히 무리한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쪽에 대담한 조치를 취해라라고 우리가 한들 그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무리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이 무리한 상황 속에서도 뭔가 해내는 것이 또 정치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담한 이니셔티브를 취해라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베이스로서 잘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논의를 또 할 텐데요. 앞서서 하영선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올림픽, 패럴림픽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선수 1인당 금메달 수는 일본과 한국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유엔의 사회 개발과 관련된 지표를 봐도 한국과 일본은 2030년까지 보게 되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평등한 그런 동등한 그런 관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 감정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요. 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번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봐도 일본에서는 모르겠다 그리고 어느 쪽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스나 노가 아니라 모르겠다. 뭐 어느 쪽 선택해도 다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답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지금 매우 많이 이제 혼란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경향이 있다는 것도 한일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늘 논의가 계속될 텐데요. 이 논의를 통해서 일본의 내부에서도 좀 의견의 차이가 나올 정도로 일본과 한국은 같은 테이블에 우리는 앉아 있다. 그래서 세계를 보면서 함께 해 나가야 된다. 함께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테이블에 같은 곳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테이블에 있다는 것이죠. 이 테이블에 이쪽은 일본, 저쪽은 한국이 아니라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일 간의 대면 교류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늘 제10회 한일 미래 대화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한일 미래 대화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그간 한일 관계의 뜻깊은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동아시아 연구원, 겐론 엠피오, 최종현 학술원의 노력이 아까 손열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10년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한일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양국 관계 변화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6월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일 정상회담, 7월 박진 외무장관의 방일,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에서 민간 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이런 변화의 구체적 신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 문제도 한일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어느 때보다도 긴요한 분야입니다. 지난 6월 나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삼국의 정상은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통된 우려 표명과 또 삼국 간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모처럼의 공조입니다. 나아가 엊그제 9월 1일 하와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린 것도 중요한 진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동경대학과의 금년도 동경포럼 개최 준비를 위해서 일본을 방문했고 거기에 여러 안보 외교 분야 전문가들과 이제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했는데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점은 일본 조야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시아 태평양과 동북아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서울과 달리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저위력 핵무기 사용 가능성 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북한 핵위기에 관해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곧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되고 있고 또 이 제7차 핵실험이 단행될 경우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소위 MIRV 시스템을 통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완성시키고자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핵무기의 고도화와 투발 수단의 다양화를 이루어내고 또 상당한 세컨드 뉴클리어 스트라이크 능력을 확보한다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신뢰도에도 상당한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핵 위기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이 특별히 공동 대응 능력을 갖추어가는 것에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첫 세션인 세계 평화 질서의 회복과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세션에서 이런 중요한 안보 이슈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간 저희 최종현 학술원은 한일 간의 보다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에 주목했습니다. 최악의 한일 관계를 맞이한 2019년에 저희들은 Shaping the Future라는 대주제로 동경대학과 제1회 동경포럼을 동경에서 공동 주최하였고 금년 12월에 제4차 동경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작년 12월 New Era of the Pacific 주제하에 제1회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를 워싱턴에서 개최해서 한미일 3국의 석학과 전현직 고위 관료들과 함께 주요 현안 문제, 미중 분쟁, 인태 전략, 북한 핵,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등 현안들에 대해서 2박 3일간 집중 논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커트 캠벌 백악관 인도 태평양 조정관 등 다수의 고위 현직 관계자들의 참석으로 사실상 한미일 간 1.5 트랙의 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개최된 한일 미래 대화를 비롯해서 이러한 한미일 3국 간의 심도 있는 1.5 트랙 대화 채널을 다양하게 활성시키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8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10차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 재검토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어떤 결의문도 채택되지 못한 것은 NPT 80년 역사상 가장 우려할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심대한 도전을 맞이한 상황에서 오늘 회의가 새로운 한일 관계, 나아가서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 모색에 기여하는 모멘텀이 되어서
한일 미래 대화의 새로운 10년을 열어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